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끼리 사슬 증후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코끼리 사슬, 어린 코끼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코끼리를 갖다가 말뚝에 사슬을 묶어서 말뚝에 박아놨죠. 어린 코끼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벗어나려고 해도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죠. 네, 그렇게 이제 어린 코끼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성인 코끼리가 됐어요. 이제 힘이 너무 세졌어요. 사람도 실어 나르고, 큰 나무도 끌고 다니고, 힘이 엄청났죠. 그런데 그 말뚝에다가 그 사슬을 묶어서 달아만 놓으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예, 그 사슬이 허용하는 반경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몸이 성장을 하고 힘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코끼리를 구속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코끼리 사슬입니다. 코끼리 사슬을 우리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은 생각의 덫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이미 뭐를 구속하느냐? 내 몸맘의 능력을 구속하는 거죠. 또 현재 몸맘의 능력에 그대로 갇히게 만듭니다. 네,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생각의 덫이죠. 이 생각의 덫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내가 했던 과거의 경험, 네,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적인 학습, 네, 여러 가지 영향이 옵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 생각의 덫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이 내 성장을 막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부담이 돼요. 네, 그럼 그걸 회피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그 생각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게 회피와 그 다음에 학습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각의 덫이 악순환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항상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흔한 생각의 덫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첫 번째가 소위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입니다. 요새는요, 개인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유머 아세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부인의 반응을 갖다가 이제 각국에다가 이렇게 각국의 부인들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프랑스 부인은 어떻게 나오느냐? 프랑스 부인은 예를 들면은 그 남편의 정부를 갖다가 총으로 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영국 부인은 자기도 같이 외도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중국 부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버려 둔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국 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네,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한다. 남편이 외도한 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이제 개인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는 대표적인 유머가 되겠죠. 물론 그 사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건 다수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다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이걸 갖다가 누가 조장을 하느냐? 네, 이게 조장을 합니다. 누가 조장하냐면은 이 다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장이 되는 거죠. 다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네, 그게 지도자와 언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는 다수의 지지를 먹고 살고요. 언론은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다수의 구독률, 다수의 시청률, 다수의 조회수. 이게 다 다수입니다. 이래야만 이제 지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언론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지도자와 그런 언론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의존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다수의 이 사회 문제로 자꾸 전환되는 거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갖다가 다수와 나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가 다수라고 하면은요, 다수가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다수는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수를 갖다가 뭘로 표현하냐면은 평균으로 표현을 하죠. 네, 다수의 평균.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평균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포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분포가 되는 거죠. 대개는 좀 모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분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분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수 중에서 그 분포된 다수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게 내 선택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다수로 보면은 평균으로 대표되겠지만은, 그건 평균일 뿐이지, 평균이 제일 많은 수가 있을 뿐이지, 내가 이 꼴레비일 수도 있고, 내가 1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사회화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어디다 쓸까요? 네, 사회와 국가에 요구하는 데 씁니다. 거기다 투입하는 거죠. 시간과 노력을. 네, 거기다 그냥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에 따라서 국가가 반응을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반응을 해서 다수의 작용을 해서 다수의 평균을 끌어올리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거는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분포의 상위권에 속하느냐, 하위권에 속하느냐는 내가 나한테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의 덫은요, 어쩔 수 없다의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다. 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도 내 입장이 돼봐.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네가 알게 될 테니까. 네가 내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은 너는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죠. 이건 내 운명이야. 이거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유전이야. 네. 또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이게 다 어쩔 수 없답니다. 또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도 어쩔 수 없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네. 이것도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매달리면은 어쩔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네, 이 어쩔 수 없다의 믿음이 바로 생각의 덫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쩔 수 없다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내 노력과 시간을 씁니다. 네, 내 능력을 신장하는데, 내가 내 사슬을 끊는데 내 노력과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거꾸로 이 믿음을 공고히 하는데 내 시간과 노력을 씀으로써 사슬이 더 공고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생각의 덫은요, 남의 탓이라는 믿음입니다. 남의 탓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탓이고요. 두 번째가 상황 또는 환경 탓이죠. 어린 아이가 넘어졌어요. 네, 그런데 부모가 누구 탓을 해요? 네, 땅 탓을 합니다. 땅을 갖다가 막 야단을 쳐요. 에이, 네가 잘못했어. 에이, 땅아.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네, 땅의 잘못이죠. 요새는요, 누구 탓을 해요? 네, 금수저 탓을 합니다. 또 갑의 탓을 하죠. 네, 이게 다 탓입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극복하고 내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쓰는 시간과 노력을 다시 탓을 하는데 쓰게 됩니다. 이게 또 생각의 덫이 됩니다. 네 번째는 왜입니다. 네, 내가 왜 이럴까를 갖다가 연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겠어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그랬어. 아니면은 부모님 나를 어떻게 해서 그랬어? 아니면은 이 상황이,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잘못된 시대에 태어났어. 라고 왜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를 추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왜를 추구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내 시간과 노력을 씁니다. 그런데 이 왜는요, 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잘해줘요. 그럼 어떻게 공감을 해요? 야,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맞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이렇게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가 더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 더 정당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제자리죠. 이게 바로 코끼리 사슬입니다. 코끼리 사슬, 즉 생각의 덫,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감춰진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성장시키려면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해본 걸 해야 됩니다. 또는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또는 못하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즉 다른 것, 다시 말해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어려워. 그건 많은 용기가 필요해. 나는 의지박약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바로 이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회피하려는데 나의 시간과 노력을 또 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역시 또 그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자, 우리한테 흔한 많은 생각의 덫. 네, 이제 뭐 5가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말고도요,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하튼 이게 생각의 덫이라는 거죠.
이 생각의 덫 끊기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 생각의 덫을요, 생각으로 끊으려고 하면 어렵죠. 네,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 이게 나의 생각의 덫이구나 라고 알고 받아들이기입니다. 일단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왜 하는 게 내 생각의 덫이구나. 이게 사회 문제로 하는 게 생각의 덫이구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실을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다르게 살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그대로 산다고 해도 뭐 나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택이라는 거죠.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대로 살겠는 게 내 선택인 거죠. 다르게 살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지? 이것도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지? 그 질문에 대답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쉽게 하지? 이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셨어요? 네.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의 가장 쉬운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저지르기입니다. 네, 닥터회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냥 저지르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 없이 저지르느냐? 제 얘기를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했던 생각 없이 저지르기의 한 예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다가 오전 중이었어요. 어디를 가다가 이제 북한강 변을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 번지 점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글로 갔어요. 제가 그때가 이제 몇 년 전이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혹시 내가 번지 점프를 하기에 좀 나이가 많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거기 제가 1번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왔더라고요. 거기 열긴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안내원한테 물어봤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70 몇 세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깨갱했죠. 네. 그래서 하여튼 하겠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10명이 같이 올라갔는데요. 제 나이 때는 저밖에 없고요. 전부 다 20, 30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의기양양하고 올라갔죠. 해보겠다고. 그런데 이제 교관이 한 30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웃으면서 저보러 저 뒤에 가서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1번으로 왔는데 내가 먼저 하겠다. 그랬더니 또 한번 씩 웃더라고요. 그럼 알았다. 서라. 네. 그래서 이제 다리에다가 이걸 묶고 번지를 묶고 저기 서라. 네. 그리고 약간의 설명을 한 다음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예요. 5, 4, 3, 2, 1. 1에 뛰어내려라. 네, 이게 이제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섰어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해보셨어요? 내려다보는데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한 50m 됩니다. 그러니까 강으로 뛰어내리는 거였어요. 이 강물을 보는데요.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머릿속에요. 온갖 생각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온갖 생각들입니다. 내가 왜 이걸 했지? 이걸 어떻게 하나? 온갖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겁니다. 5, 4 하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영겁이에요, 영겁. 어떻게나 생각들이 많은지요. 5, 4 하는 게 영겁이에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 하는데 뛰어내렸어요. 네. 3 하는데 뛰어내리니까요. 그 많은 생각들, 영겁의 생각들이요. 순간적으로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 뛰어내려서 강물까지 닿는 데까지가 0.6초였던 것 같아요.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뛰어내리니까요. 모든 게 다 한순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겠어요? 바로 저지르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게 그냥 저지르기입니다. 제가 번지점프를 예로 들었지만요. 다른 것도 한번 저질러 보세요. 저지르고 실패하는 게요. 안 저지르고 제자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가 혼자서 꼭 저지를 수 없다. 그러면은 남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겁니다. 아까 그 코끼리는요.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저지를 수가 없어요. 네, 혼자서는 도저히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코끼리를 데리고 야 가자, 사실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야 가자 라고 해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그냥 끊어버려요.
어른 코끼리죠. 그냥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남을 이용해서 저지르기입니다. 다시 번지점프로 돌아갑니다. 나는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관을 이용해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네, 뛰어내리겠다면 교관이 같이 뛰어내려줘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해보세요. 네, 같이 뛰어내리면요, 누구나 다 뛰어내릴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정 안 되면 세 번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혼자서 뛰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을 이용해서 저지르기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내 몸, 어떤 나이일지라고 하더라도요, 나는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고 그것이 남, 사회, 국가, 운명 또는 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코끼리 사슬입니다.